것들이 옷에 대한 것들, 신발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 쿠션은 지금 저희가 제작을 했을 때 4,000원짜리 제품으로 리넨 소재인데 지금 화면에는 할 말이 없어요. 보통 엘리티스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 소재, 리넨 소재 같이 리넨 소재에 금사, 은사가 겹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야드당 가격이 몇십만 원대죠. 근데 한국 시장, 섬유 시장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오던난인데 어떤 효과를 이뤘냐면 일반 리넨 소재에다가 금색하고 은색의 페인팅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페인팅이 한번 코팅이 돼 있으니까 원단이 도톰해졌겠죠. 가격은 4,000원. 그런데 사이즈는 600에 600으로 제작을 했어요. 가장 큰 것을. 그리고 부자재 들어가는 것들은 신발이나 악세사리에 따른 부자재도 저희가 포인트를 한번 줘봤거든요. 제작 비용은 정말 얼마 안 들었죠. 근데 얘가 상품으로 둔갑을 해서 소비자한테 갈 때는 얘를 얼마에 팔겠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 홈쇼핑, 그러니까 쇼핑몰에 그 패브릭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올려놓는 사진 보면 플랫하게 솔리드로 하나 판매하시는데도 10,000원, 15,000원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다른 그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으로 간다 그러면 전 사실 이걸 만드는데 하나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들었지만 제가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10,000원에 팔지는 않을 거예요. 한 2~3배 이상의 금액을 맞춰서 팔겠죠.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정관념 타입인데요. 이런 그 쿠션을 만드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그 부자재로 들어가는 아이템들인데요. 이런 아이템들을 손으로 만들어서 뭐 제작을 하실 생각보다는 있는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업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자기의 이제 스타일에 맞는 좀 소품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도움이 되시라고 아까 정성화 씨 집에 있었던 이제 원단, 보라색 원단인데요. 그러니까 원단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그 창에 들어가는 것들, 옷원단을 선택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창에 갔을 때 사이즈가 작다는 걸 좀 개념을 두시면 좀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좀 다양해질 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배우 유선이라고 좀 이쁜 아가씨가 앉아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가 쿠션을 하나 따놨는데요. 여기 쿠션은 지금 그 엘리티스 원단으로 있는 망사가 있는 가죽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그 원단인데요.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들려면 저 쿠션 가격은 30~40만 원대죠. 근데 사실 이 집에 저 쿠션은 꼭 필요했어요. 왜? 여기에 메인 포인트는 저 쿠션이었고, 저 오렌지 쿠션을 기준점으로 해서 나머지의 쿠션에 대한 역할들은 다 저렴한 원단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가 바닥으로 떨어오게 컬러 그라데이션을 오렌지 포인트로 맞췄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 오렌지 쿠션이 아니라요. 쿠션에 대한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 주무실 때 그 벽에 관한 것들은 라텍스니, 구스다운이니, 뭐 오리털이니 굉장히 뭐 다양한 요소를 선택을 하세요. 근데 쿠션을 선택하실 때 손은 어떻게 선택하세요? 대부분 쿠션 집에 있는 집 가보면 배가 빵빵해요. 몇 년이 지나야지 꺼져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약속이나 한 듯이 쿠션 사이즈가 50에 50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패브릭을 저희가 데코레이션을 하게 되면 50에 50 사이즈는 포인트 쿠션이지 메인 쿠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이스 쿠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쿠션을 제작하실 때 기본적인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60에 60 사이즈로 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건 안에 들어가는 솜이에요. 지금 여기 연출해 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각이 하나씩 잡혀 있을 거예요. 안에 들어간 것이 구스다운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쿠션을 선택을 하면 이게 원단이 밖에 있는 원단이 시장 원단이어도 들어가는 제품은 구스다운을 사용을 해요. 근데 구스다운은 영구적이죠. 그리고 구스다운 올해 한참 유행해서 이불에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불에 들어가는 구스다운은 가슴털 90%. 그런데 이렇게 솜이나 벽에 들어가는 건 가슴털이 쓰이는 게 아니라 깃털을 사용해요. 깃털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인가요? 저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인테리어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안에 들어간 게 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쿠션이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밖에 있는 요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데코레이션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대량으로 구입을 하니까 10개 드리로 패키지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60에 60짜리 기본 사이즈가 보통 2만원 정도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솜은 지금 쓰고 지저분하다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제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이나 소비자한테 데코레이션에 디스플레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안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숙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 라인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의 흐름이나 이런 느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솔리드 컬러로 바리에이션을 해놔도요. 들어가는 느낌의 구스다운이 들어가면요. 얘가 라인이 내가 연출한 대로 딱딱딱 라인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 원단이 아니라 굉장히 고가의 제품처럼 이렇게 눈속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얼굴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바르시기 전에 기초 화장 열심히 하시잖아요. 데코레이션도 마찬가지. 밖에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겠지만 안에 들어가는 그 베이스가 괜찮다면 어떻게 발라도 그게 괜찮게 보일 수밖에 없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깃발이라고 얘기해서 가린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린다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하게 컬러 믹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재밌지만 참가가 아니라 보면 어디 공간에 들어가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린다는 좀 요즘에는 그 페인트 소재가 문방구가는 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방구에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하고 첫 번째 사진은 지금 이게 페인트 소재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지금 원단으로 그 바리에이션 한 건데요. 굳이 원단으로 다 바리에이션 하지 않고 이런 펠트 소재로 커팅 가위로 적절히 해서 붙여만 주셔도 충분히 아이방에 대한 스타일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명입니다. 사실 저는 조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보통 그 주거 공간에서 뭐 60평 이상 공간 말고 국민 전용 면적 40평대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메인이 되는 조명은 거실에 있는 조명이 아니라요. 주방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공간 안에서 공간의 역할이 보이게 되고 한국의 문화 자체가 외국하고 틀린 게 어떤 문화죠? 등이. 한국의 등은 천장에 다 직부등이에요. 외국은 어떤가요? 직부등이 있나요? 얘네들은 다 펜던트 아니면 옆에 들어가는 스탠드 역할이 주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얘네가 조도 역할을 하는 공간들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조도의 역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포인트 등이에요. 그런데 이 포인트 등을 사용을 할 때 주방등의 역할이 굉장히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주방등 사실 우리가 킬 때는 밥 먹을 때만 켜죠. 평상시에 켜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인테리어의 하나의 포커싱이 되는 메인 타이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혹 그 주방등 보면은 또 볼륨감이 있는 걸 많이 원하세요. 근데 전 볼륨감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룹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구짜리 펜던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연출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펜던트라도 이 1구짜리가 모여서 내가 원하는 그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집과 다른 나만의 연출을 할 수 있는 그 펜던트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집에 계속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면 우리는 또 언젠가 또 이사를 한번 가겠죠. 그럴 경우에 다시 또 이사 가셔서 이 등의 역할은 달리 다른 기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역할이 뭐 이 집에 이사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식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확장형의 펜던트나 뭐 안방 공간이나 그 다음에 그 소파 옆에 사이드로 내려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그룹핑이 되는 효과의 1구짜리 펜던트의 역할은 가격도 저렴해지는 폭도 있긴 하겠지만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타이틀을 줄 수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들은 같은 제품이지만 내가 붙이기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나만의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조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아까는 지금 주방 공간이었고요. 이건 이제 거실 공간과 아이방인데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작한 물건이 DIB 벽지하고 아이핑거 벽지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에요. 벽지로 제작을 하거나 패브릭으로 제작을 하는 등의 쉐입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만들기 쉬워요. 저희가 만드는 거 아니죠. 그 제품회사에다 의뢰를 하긴 하겠지만 값만 두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각 가격이 제작 비용이 3, 4만 원밖에 들지를 않아요. 3, 4만 원의 비용 가지고 최대의 효과에 들 수 있는 제품이 이렇게 갓으로 되는 여러 가지의 조명 수입에 대한 역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레일을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갤러리 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방 방 공간에 사이드로 사용을 했지만 식탁 공간에 레일을 설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펜던트를 여러 가지로 껴 주셔도 좀 재미있게 나만의 감각 있는 조명을 좀 연출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좀 다양한 조명들 쉐입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어온 사진들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조명들이 저는 이제 매종 오브제 가서 찍어온 사진들인데 아래쪽 공간에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얘기를 여기는 지금 아래쪽에 이제 이노메사라는 그 전시관 가보시면은 그 북유럽 제품들 수입하는 업체시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 이 제품들 좀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품들도 간간히 이제 돌아다니시면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또한 이제 방 공간에는 또 스탠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이 스탠드를 저렇게 세워두지 않고 거의 천장에서 내달리게 펜던트 타입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펜던트 타입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스탠드가 이렇게 팔로 친다든지 안 그러면 동전산의 문제로 가끔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는 천장에서 내려오게끔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그 스탠드 타입의 그 등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 스탠드 타입의 등은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베딩이 항상 공간에 침대에 있잖아요. 이불이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베딩의 요소가 솔리드로 플랫하게 프렌치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색깔이 알록달록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벽지들도 심플한 요소도 있긴 하겠지만 벽지 요소도 포인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탠드를 선택을 하실 때는 안방 공간에 꼭 좀 심플한 요소, 가세 요소도 색깔이 튀지 않는 것들로 좀 선택을 해주시면 안방 공간을 멋지게 좀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키 큰 스탠드를 꼭 권해드리는데요. 그 스탠드를 선택을 하실 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얘는 지금 주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집의 데코레이션의 소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거실 라인에 있는 그 플로어 스탠드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면 불 킬 때의 쉐입을 굉장히 좀 중요시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사실 이런 등들이 그 키 큰 등들이 집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용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에 대한 역할은 꺼놨을 때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오브제 성향이 강한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혹 저렇게 구부러진 제품들을 권해드릴 때 소비자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머리 걸려서 불편해서 싫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포커스는 이게 오브제 성향이 있는 내 집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데코레이션 제품으로 조명이 들어간 거지 기능성을 살린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의 다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꺼놨을 때의 효과와 그 다음에 집에 안의 전체적인 분위기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플로어 스탠드를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다 왔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제 강의 전에 송타워에서 그 그림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집을 가장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이라는 요소가 정말 돈이 많아야 되는 요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취지는 뭐냐면 저는 생활 미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취지예요. 이 집이 이제 비포 애프터인데 그림이 걸렸을 때와 안 걸렸을 때 좀 차이점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도 지금 그 그림이 걸렸을 때 안 걸렸을 때 차이인데
제가 권하는 그림은 저렴한 그림이에요. 제가 매번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지만 뭐 가나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술관에서 전시돼서 작품을 키워주는 그런 신인 작가들 그림을 걸자는 취지가 아니라요. 내 집에 어울릴 만한 작가들의 그림을 좀 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진 작가들. 그러니까 신진 작가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국선에서 상을 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 온라인 사이트나 뭐 작은 하랑 같은 데 가면 정말 그 내 집에 어울릴 것만 같은 그런 그 제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작품들이 많이 보여져요. 가격도 비싸지 않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사실 벽면 하나 채우는데 저런 그림, 뭐 유명 작가의 그림으로 채워드리려면 정말 1,000만 원 이상 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좀 대학을 갓 졸업한 여러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그런 친구들의 제품을 적절히 골라보면은 정말 내 집에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제품들을 좀 골라볼 수 있거든요. 아래도 내려가면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마저도 나는 예산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지금 사진이죠. 근데 저는 사진을 배열을 할 때는요, 꼭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컴퓨터에 올려봐서 배열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시작해요. 다 만든 다음에 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미지업을 그림표를 이렇게 미리 한번 만들어 놓고 배열을 하는 게 좀 더 아이디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 꼭 흑백 사진을 좀 고집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취지는 이게 패밀리 트리처럼 사진을 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집 한 벽에 월 데코레이션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너무 컬러풀한 옷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월 데코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사진들을 전시를 해서 월 데코가 되게 하실 때는 이렇게 세피아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싫다. 나는 컬러풀한 사진이 꼭 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안에 있는 사이즈 배열을 좀 작게 하시고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따왔냐면 좀 우스갯소리라고 따왔는데 제가 세피아 처리해서 흑백 사진을 넣자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죽어도 싫대요. 자기는 컬러 사진을 무조건 넣고 싶다는 거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벽은 심플하게 가기로 했는데 이 컬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사진 사이즈를 줄이고요. 대신에 컬러에 대한 보완을 주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는 속지의 색깔을 컬러감을 줬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마저도 안 되고 나는 못질하기가 싫다. 가장 쉬운 배열은 이런 경량 소재를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액자는 지금 태그 아이템에서 구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PVC 소재로 이렇게 스포츠 소재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싸 보이지 않고 벽 한 면에 아이디어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좀 줄 수가 있고요. 못질이 필요 없죠. 뒤에 3M 테이프만 잘 양면 테이프만 발라놓으시면 벽 한 면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실크 벽지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붙이신 것 같고요. 여러 번 테이핑해서 붙이시면 제가 이 친구 지금 1년 전에 테이핑해서 붙여줬는데 여지껏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크 벽지 위에도 이런 경량 소재 제품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재밌는 건 아트 포스터죠. 저 이번에 리뷰페어 참가해서 심사할 때 그린닷컴이라고 아래 있는 그 공간을 봤는데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액자까지 구성해서 가격대가 뭐 10만원 미만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네 그림, 르누아르 그림, 이런 카피 그림 말고요. 아트 포스터를 적절히 이용하셔서 벽면에 오브제로 장식을 해보시면은 더 작가의 그림보다 더 좋은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대로 저는 시계를 생각을 합니다. 시계가 예전에는 그냥 보는 시계, 뭐 시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벽시계 자체가 소품이 아닌 하나의 벽을 월을 장식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뀌었어요. 좀 재밌는 얘기 하자면 마지막에 있는 사진, 저는 이 시계를 3개를 구입해서 역동감 있게 이렇게 바리에이션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 뭐라 그랬죠? 이 집에 돈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집 같은 경우에는 중간 사이즈의 시계를 하나 사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터 데코 시트를 따가지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저의 처음 의도는 시계를 3개 사서 이렇게 줄줄 올라가는 느낌, 뛰는 역동감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계를 따놓고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다 디자이너의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DP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소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따온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비트라의 제품이죠.
제가 요즘에 너무 사랑에 빠진 그 조진을 쓴 시계들인데요. 시계의 요소가 저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같은 쉐입으로 다른 색상으로 내셔내도 좋은 그림, 좋은 포스터, 아이들의 액자 이상으로 버금갈 수도 있는 그런 그 시계가 연출할 수 있는 데코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다양한 그 시계의 모습들을 좀 찍어왔습니다. 근데 이 시계들이 다 한국에 이제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온라인 사이트도 주로 따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을 많이 끌어서 제가 주말 시계 갈게요. 이런 이제 시계 타입, 다양한 좀 시계 타입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온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제 금도 안 뜬다. 저는 거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거울을 사랑해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게 플로어 미러라고 해서 큰 미러가 쉽게 보이진 않는데 요즘에는 간혹 세댁 가면 전신 거울도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울에 대한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공간을 넓게 보이는 역할도 하지만 장식적인 역할도 분명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인은 지금 복도열에 좋은 그림 대신 거울로 연출을 했는데요. 이 거울은 안에 들어간 거울은 지금 흑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흑경 대신 브론즈경을 사용을 했는데 브론즈경으로 바리에이션 한 거고 옆에 있는 건 거울을 그 2m 사이즈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침실 공간의 한 켠을 반대쪽에 놔두게 되니까 이 공간이 넓어 보이는 착시 현상도 있긴 하지만 이 공간 자체가 이 거울로 인해서 좀 더 달라 보이는 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주방에서 가장 작은 공간, 식탁면이잖아요. 가장 적절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주방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식탁 쪽에 바리에이션 하는 스타일링을 할 때는 거울을 좀 주로 잘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은 거울, 예, 우리 얘기한 브루킹의 효과, 꼭 저런 큰 거울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울 연출을 가지고 다양하게 바리에이션을 해주시면 월데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따온 거고, 이 디자인에 대한 제품은 전 일반인들이 많이 오실 줄 알고 했는데 이제 따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르텔 제품들과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임스체어들, 그다음에 또 HW 체어, 팬턴 체어 가장 쉬운 것들 이제 다 아시겠죠? 예, 에그 체어. 마지막에 저희 집인데요. 저는 요새 좀 디자인 체어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는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체어를 좀 무슨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체어들이 샀을 때 각각의 쉐입은 틀리지만 모아놨을 때에는 또 어떤 또 다른 디자인을 흡수하는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한 번은 이제는 좀 한번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일반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따왔을 때는 카피 제품들이 이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온 것들인데 여기는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디자인 그 체어들이 비쌀 것 같지만 싼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즘에 팬턴 체어를 구입을 했거든요. 아까 그 오리지널 팬턴 같은 경우에 클래식 팬턴은 몇백만 원이지만 파이버 소재로 나온 그 리프로덕션 된 팬턴 체어가 60만 원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한 60만 원대? 우리 가방 갖고 계시는 것보다 굉장히 쌀 거예요. 근데 또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저런 체어를 사면 한국 사람 좋아하는 개념이 세트 구성이잖아요. 세트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디자인 체어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식탁으로 가도 되고 콘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이드로 사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소파를 구성했을 때 3인용, 그 다음에 1인용 대신에 그런 디자인 체어가 하나가 좀 더 공간을 스타일리시하게 꾸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산의 가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은 가격대가 올라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내 자손들한테도 물려줘야 되는 제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간은 저희 집을 찍어온 건데요. 좀 이제 오늘 한 거의 답습이에요. 그래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는 플로어 미러를 사용을 하는데요. 거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그 커튼이 있죠. 커튼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3중 레일을 깔고 뒤에 있는 베이스 파트는 저렴하게 하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한복을 연출할 수 있는 커튼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지금 소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블랙 소파지만 전 철저히 쿠션을 좀 많이 바꾸는 편인데요.
쿠션을 사용하실 때는 포인트 되는 역할을 하는 요소를 하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은 안에 들어가는 소통의 역할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체어, 꼭 일사민용 세트의 개념보다는 다른 체어를 가지고 이렇게 바리에이션해서 세팅할 수 있는 효과를 누려보시면 좀 더 나만의 스타일을 가진, 개성을 가진 그런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좀 사이트의 주소를 좀 따왔어요. 여러 가지 웹상에 들어가셔서 스크랩들 많이 하시겠지만 좀 들어가셔서 구경도 해보시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스크랩 폴더북에 뭘 넣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고요. 오늘 저희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